지음 김지혜입니다.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최근 뭐 자존감, 뭐 자신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질 때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자 반듀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많이 거론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거라 이것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봐야지.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해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은 나 못할 것 같은데 어려워.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실패하고 실망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또 회복 탄력성, 제가 이미 이제 영상에서 찍었었던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실패하거나 실망해도 금방 회복되고 일어나요. 그리고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해봐. 또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면 했어. 그러면서 성공 경험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은 그것 봐.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못해. 라는 부정적 개념이 계속 쌓이게 돼요. 이게 반복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의 격차가 생기게 되죠. 자기 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봐야지. 이 개념이 초등학교 이후에 엄청 중요해요. 유치원 때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거나 또 뭐 유치원 원장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퀴즈노트에 남기면서 뭐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요. 그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대요. 이렇게 좀 의논을 드리거나 좀 문의를 드리면 다음날 담임선생님께서 웬만하면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된 것처럼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약간 문제를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엄마 전화해줘. 엄마가 말해줘. 이렇게. 근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 이게 잘 안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매번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아이랑 놀고 싶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에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해봐야 되는데 나 할 수 있어. 그럼 나 이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성공했었던 경험이 있어. 라는 것을 그 이전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심리학자 반듀라가 4가지로 제안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성취와 성공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게,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해주면서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잘하는 아이구나 라고 인식시켜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뭘 제안하고 싶냐면 4살, 5살 때 잘하던 일을 8살, 9살 때도 잘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성취일까요? 예를 들어서 4살, 5살 때 아빠하고 막 달리기를 해서 이겼어요. 난 달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어린이처럼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6, 7살 때 아빠랑 막 달리기를 해서 이겼어요. 그 성공과 성취 경험은 4살 때랑은 좀 달라요. 약간 수상하잖아요. 아빠는 어른이고 저렇게 크고 이런데 왜 나랑 달리기를 해서 졌을까?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아이가 크면 그 과제가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요. 4살 때는 3발 자전거 탔고 그 이후로는 2발의 보조바퀴 있는 걸 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또 보조바퀴 떼고 타고요. 점점 안장이 높아지고요. 이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이대별로 성취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경험을 제가 추천해요.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철봉이 걸려 있어요. 걸렸는데 4살 때는 낮았어. 그리고 매달리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5살 때 철봉이 조금 높아졌는데 껑충 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턱걸이도 한번 했어요.
6살이 되니까 조금 더 높아지고 으이짜 이렇게 해서 매달리고 턱걸이를 5개나 했어요. 7살이 되면 그거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해지겠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나이대별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요것이 굉장히 성취와 성공 경험에 좋아요. 또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 100m 이렇게 뛰고 자기가 초 재요. 띡 하고 막 뛰고 재요. 그리고 6살 때는 몇 초였어. 7살 때는 몇 초였어. 지금은 더 빨라졌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을 내 스스로 아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대리 경험이에요. 대리 경험이란 단어가 좀 어색하시죠? 뭐냐면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6살인데 어떤 친구가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탔어요. 이걸 보고 나도 해볼까? 라는 동기가 생겼어. 이렇게 나의 나이와 나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고 해봐야지, 해볼까? 라는 생각의 경험 그리고 행동의 경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제일 빠른 게 배변 훈련인 것 같아요. 꼬마 변기 집에 이렇게 놨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데 옆집 언니가 와서 거기 딱 앉아서 한번 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놀이터에서 갔는데 어머 얘 6살이야 보조바퀴를 떼고 타네. 야 너도 한번 해봐. 이 비교는 안 돼요. 비교는 금지. 비교는 안 되고요. 와 6살인데 보조바퀴 떼고 자전거 타네. 연습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도전은 우리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 반듀라가 얘기한 세 번째가 바로 좋은 언어거든요.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좋은 도전의 언어. 연습해볼까?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맹목적인 무한 긍정은 안 돼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살짝 높은 것으로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있는데 이따만큼 높은 것을 가지고 빨리 해봐. 이렇게 되면은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몸의 생활 패턴이 좋은, 이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면 상태, 먹는 것, 입는 것,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습관들, 그 다음에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잘 만들어 주셔서 초등학교 이후로 막 이렇게 전화하지 않으셔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죠. 떨려도 해결할 수 있고, 조금 긴장됐지만 내가 해냈어. 나는 해본 경험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 이거 말해줘, 학교에서 전화해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딪혀보고 난 해결할 수 있었어. 나 그동안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대하는 나의 기본 자세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아주 어릴 때보다는 조금 초등학교 이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필요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잘 만들어 놓는 그런 양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